대한민국 주식혁명이라고 해서 통곡물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얘기를 아마 하실 텐데 이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사모님들은 남편한테 또 부부는 아내한테 이 책을 선물하시고 가정에 그 식생활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기 이번에 종합학폭포에 말이죠. 이런 기회가 있고 여기 오셔서 열심히 강연도 들으시고 의견도 나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나이가 여러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만 있으면 이제 국정에 참여를 하려고.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 그 연령별 직업별 그 장수 수명을 보니까 추락자라든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는 것은 오래 살아요. 근데 제일 빨리 죽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운동선수. 수명이 제일 작아요. 몸을 이게 너무 혹사를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자 하나를 놓치지 않고 자기 타고난 자아들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또 우리 서종환 선생님께서 많으셔가지고 종로 한복판에서 지금 이렇게 종료를 하시는 게 박수 보내세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분도 연세가 저보다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통공부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얘기해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고 지금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이 통공부를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법률 공부한 사람이고 맨날 총선을 공부 다니는 사람인데 통공부를 자기 영향학자의 의사에 뭐야? 뭔 줄 알겠죠? 아마 여러분 생각은 그러실 겁니다. 큰 또라이 갈까? 드디어 나이 먹더니 이제 또라이 같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제가 또라이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저를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니까 웬만하면 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 하도 일을 많이 나가서. 근데 이제 제 집사람은 텔레비전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얼굴은 잘 보고 집사람하고 저 이렇게 같이 백발이나 맞추는 하잖아요. 그럼 저를 알아보시고 연세 드신 분 인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집사람 하나도 못 알아요. 이름 석자는 다. 왜냐면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그럼 이제 소풍 갈 때 담임 선생님이 이 도시락을 누가 쌌까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그 이상한 법이 생겨가지고 다 금지돼요. 다 금지돼요. 그래서 뭐 학교에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가도 봉투 못 가져왔어요. 뭐 이상한 가정에 좀 수시를 맡기고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있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들은 그래요. 저희는 오래 살 것 같다고. 네. 하도 욕을 먹었죠. 그래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통공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정말 참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어떤 심경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 딴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냥 뭐 잘난 척하고 여러분에게 뭐 아는 척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행복해야 되고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심신일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무식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시겠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몸이 행복할 건가 마음이 행복할 건가 이 문제만 우리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심신일이라는 말은 정말 틀렸습니다. 동시에 작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경제로 뺑 내보세요. 여러분 몸 안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세요? 아드레날린이 생기고 말이고 이렇게 또 막 변해.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아가지고 옆 사람 한번 안아줘 보세요. 그럼 뭐 제격빙신이 좋고 그래요.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맨날 주장합니다. 의학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말씀을 알아라. 심신의학 좀 해라. 그럼 예를 들면 철학, 심리학, 종교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몸의 말씀도 너무 몰라. 너무 무식해. 그래서
자랑을 해라. 종교학도 심신 종교학 좀 해라. 농담 삼아서 이런 공부를 하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좀 행복하십니까? 네. 다 이렇게 돼지기 마인 본자에서 이런 질문하면 다 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등 국가인데 10등 국가 무슨 6대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행복주는 저 밑바닥이에요. 저 밑바닥. 자살이 OECD국에서 맨날 1등. 제가 이 자살 예방 대책부 추진위원장도 하고 자살 예방 활동 많이 하는데 아니 자살이 이렇게 많이 이거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그게 누가 심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 헌법할 줄 몰랐어요. 이거 숫자 같은 거 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이 날짜를 왜 적었냐면 1908년이 12,000명인데 1년 자살자 2009년에 15,000명이 올랐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최진실가 자살하고 몇 달 후에 노무현이가 자살해요. 저 두 인간이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최진실 자살할 때 마지막 그 소송사건 뭐 침례도 많이 났었죠. 그리고 제가 무료 별로 읽었어요. 노무현 자살하고 사먹고 17회예요. 제가 18회예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 비명이 없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3,000명 정도의 자살자가 확 늘어요. 이게 모방 효과라고 엄청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냐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돈, 권력, 명예, 인기 뭐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니 내가 막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 권력, 뭐 사회적 지위,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기 미쳐가지고 천안이 돼가지고 살았던 제가 저희 과거의 생활이 너무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다시 세상을 살아가면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저게 정말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탐욕에 빠지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긍정심리학자들은 마음을 바꿔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지성, 인예, 용기, 좋은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행복 논에 관한 강의도 많이 오고 다니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니고 먹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만 행복하면 되냐? 몸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네? 그럼 이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몸 자체가 도외시하는 그런 분야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철학이라든가 형이상이나 심리학 같은 한 사람들은요, 몸뚱아리를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네? 뭐라고 할까, 영성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몸뚱아리는 사고천이 있어. 종교 같은 데서도 말이에요. 마음, 정신, 영혼, 영성 이런 데 막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사고천은 존재다. 정욕의 존재다. 이렇게 치부해서 몸뚱아리를 무스개월을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오늘 기독교하고 불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몸에 무관심하거나 몸을 무시하거나 많이 있던 말씀 드리는 거고, 기독교의 경우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은 모든 나무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식물 먹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가서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산 식물은 너희 식물이죠. 그럼 고기 먹으라고 그래요. 모세 시대에 가서는 뭐냐? 이거 복잡해요. 레위 같은 데 보면요. 뭐 꼬리 달리고 다리 달리고 그쪽 이런 것을 어떤 거 먹었던 거 어떤 거 안 되고 쫙 나와. 그거 제일 철저히 지킨다는데 어디에? 지금 제72교회인가? 삼익대행이 있는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특히 말씀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이 바울의 말씀인데, 바울의 얘기인데,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느님의 성전이래요. 존경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이 하느님의 성령이 임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전과 같은 거라고요. 근데 한 번 하면 되죠. 제 얘기 듣고 어떤 안사님 거 목사 한 양반이 체중이 100kg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 듣고 이제 살을 빼기 시작해가지고 빠졌거든? 한 70kg 빠졌어요.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언제 목사들 한 분씩 정식이라도 모시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월요일 화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는데 아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한번 모시는데 그 싸우리지가 가겠어요? 비싼 집에 가서 거기 덩어리에 뭐 왕창 이제 조부 사서 먹겠죠. 그래 열심히 먹었대. 그런데 이게 시간 산전된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이제 선포를 했대요. 성도들에게 나 이제부터 점심은 교회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꼬박꼬박 이제 청통국을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 70kg를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이제 몸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영상을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몸뚱아리도 챙겨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는요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거기에는 나쁜 거기가 세 가지가 있대.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죽인 것을 보는 것. 그건 안 돼요. 또 자기를 위해서 죽인다는 말을 들은 것. 그것도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의심되는 것. 이런 거는 뭐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못해요. 그게 석가모니가 한 말인데 이게 이제 자세히는 답변드리고요. 이게 남방불교에서 아직도 그래요. 이 북방불교 와서는 거기에 모든 고기가 다 금주해요. 그리고 오신철하는 게 금주해요. 남방불교라고 이제 저 서양과 저쪽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도 뭐 제한이 없어요. 근데 대승불교라는 게 중국 거쳐가지고 이제 한국 온 이것들인데 오신철하는 건 뭔지 아시죠? 오신철 첫 번째가 뭐예요? 마늘이에요. 두 번째가 파, 달래, 부추, 흥거 이런 거 5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저 돌적은 이걸 왜 못 먹겠을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먹겠을까요? 이게 몸에 너무 좋은 거야. 몸에 너무 좋아서 절간에서 수도한다고 앉아있는 스님들이 이거 먹어가지고 너무 좋아지면 사고 치면 어떡해. 여신도들 사고 치면 어떡해.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그 대승불교만 그래요. 남방불교 가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과연 무슨 우리 영양학적으로 효과성이나 이런 걸 알고서 이런 규칙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나 불교를 분분하고 몸에 관해서 너무나 무식했다. 그렇게 공부들 좀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감히. 어쨌든 간에 이제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는 것이고 오늘 저는 주로 이제 몸의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얼마나 그동안에 몸을 제대로 잘 모셨는지 그렇게 우리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내 몸은 과연 행복하냐?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해주느냐? 이거 아닐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연세들 들었고 그러셨는데 혈압약 드시는 분,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 고지혈증 드시는 분, 다들 한 병씩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드시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몸뚱아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회개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사람들이 먹는 것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먹는 것에 관해서 일반 얘기합니다. 다른 시간에 먹는 것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먹는 거라고 뭐가 있습니까? 식사도 있고 부식도 있죠. 간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식사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채식을 먹을 거냐, 육식을 먹을 거냐, 이건 주식약입니까? 부식약입니까? 이건 부식약이에요. 익힌 음식을 먹을 거냐, 발효 음식을 먹을 거냐, 이것도 반찬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주식에 관해서만 얘기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뭐죠? 공부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얘기만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벌써 2시 20분 적은 거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식에 관해서만 얘기합니다. 주인 주자 썼잖아요. 주식이 중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식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미리 양해의 말씀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곡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쌀, 유럽에서는 쌀인데 밀이죠. 빵. 중아메리카 옥수수, 남아메리카 감자고 이런 거. 보리, 콩, 수수 이런 것들. 옛날에 우리가 쌀 부족해서 쌀 못 먹을 때 이런 거 먹었잖아요. 이게 다 주식이 되는 거예요. 맞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그린이라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는 게 뭐냐? 통곡물이었죠. 호는 전체, 통째는 통째, 통째로 곡물이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럼 곡물이라는 게 뭐냐? 뭐 영어를 좀 잘하시는 게 다 설명드릴까요? 생각하겠습니다. 곡물이라는 게 뭐냐? 미국으로는 쌀이 있고, 맨유라고 하는 게 보리, 밀, 호밀, 비린내. 그래서 이제 한자로 대백, 소백, 호백, 연맥 이렇게 말해요. 이 맨유라는 거. 그 잡고있는 조기량, 피, 수수, 맨유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이게 좁은 의미의 곡물이에요. 근데 넓은 의미의 곡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콩팥, 이런 두릅입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곡물이라고 해서, 이거 밥하고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현미밥 먹자고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 이제 콩 같은 것을 대체적으로 넣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통째로 공부한 게 뭐냐? 이게 알갱 씨앗 쌀 알갱입니다. 근데 알갱이 위에 빨간 거 가운데 빨간 거 이게 붙어 있는 게 통곡물입니다. 통째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깎아내버린 게 뭐예요? 인도수분, 배유, 배저시는 이게 흰쌀이에요. 요거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이게 겨우 눈인데 이게 붙어 있는 게 통곡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다 깎아내버리고 실컷만 먹냐 이거예요. 여기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오늘 조교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쌀의 경우에 통곡물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현미. 오케이. 현미만 있을까요? 또 있어요. 흑미, 홍미, 농미, 현미, 찹쌀도 있습니다. 현미하고 딱딱하다 보니까 이제 좀 찰지게 하기 위해서 현미, 찹쌀도 조금씩 넣으시고 많아요. 보리의 경우에 통곡물이 뭘까요? 통보리. 오케이? 밀의 경우에 통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장난 삼아서 이 쌀의 경우에 뭐 가져가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그때 어떤 분이 통쌀이라고 해서 그래. 통짜로 붙이는 거예요. 안 깎은 건다는 얘기예요. 보리, 여러분, 이 시중에 나오는 보리 많이 사주세요? 사주지 마세요. 제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보리밥 좋아해서 보리밥 많이 사먹고 그랬어요. 가게도 너무 보리밥 있고. 그 깎은 보리예요? 안 깎은 보리예요? 다 깎은 보리야. 시중에 마트에 가서 통보리 구할 수 있는 데 가보세요. 여자분들 아시죠? 절대로 못 가. 이렇게 농협 거기서 하는 거 전혀 보면 다 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예 보리 드시고 포기하세요. 그 포기하시는 게 낫지. 그것 조금 그 보리 맛을 보긴다고 해가지고 깎은 보리 먹어봐야 그 몸뚱아리 얼마나 좋다고 찾아서 먹어요. 포기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호민이나 귀리, 오트민이나 되게 귀리죠. 이것도 역시 이제 이거는 도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통째로 통곡물이에요. 조기장도 도정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수메밀 율무는 도정한 게 맞습니다. 메밀국수 같은 거 제가 강원도 어디 무지개 좋아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은데 그 깎은 메밀이에요? 안 깎은 메밀이에요? 깎은. 그래서 이제 그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해봤어요. 아이 그래도 안 깎은 머리가 메밀 국수 그거 수 없어요. 야 이거 그 나와야죠. 뭐 부황김도 좀 그렇게. 저도 다 깎은 곡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물에는 주식인 곡물에는 통곡물과 정제된 곡물, 도전한 곡물이 있다. 그걸 홀그레인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흰쌀로 만든 게 얼마나 맞습니까? 밥만 있습니까? 떡, 죽, 식혜까지 미음까지 쌀로 만든 거 많죠? 그렇죠? 이거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한 숟갈 따면 됩니다. 한 숟갈 따면. 오늘 점심에 흰쌀밥도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 네? 안 드신 분. 이게요, 흰쌀밥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야, 저 양반이 진짜 드디어 또라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는 얘네들까지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또 존경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근자에 와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전에 소개하실 때 못 들으셨을 겁니다. 통곡물이라는 단어 자체도 요즘 와서 좀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 옛날에 그 당뇨병 있다고 그러면 병원 가면 현미밥 먹는 소리 듣지 않았어요. 요즘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뒤늦게 알아요. 의사들이 이 영양치료에 관해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모릅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요즘은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의사들 당뇨 환자들한테 현미밥 먹으세요. 공부를 요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분도 낮더라고요. 그냥 매년 안 됐어요. 제가 그 사람이 하도 얼른 다녀가지고 통공이나 단어도 요새 뭐 신문기잖아요. 뭐 정제하지 않은 공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통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쌀뿐만이 아니라 밀가루 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빵, 케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빵을 많이 얼마나 많이 해요? 스파게티, 피자, 아이고, 저거 얼마나 맛있어요? 저거 얼마나 좋아했는데. 저거 한 병도 안 돼요. 저거 한 병도 먹으면 안 돼요. 이 국수도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 다 밀가루, 깎은 밀가루가 만든 겁니다. 맞죠? 진짜 이 통밀로 만든 라면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만들어 이 인간들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소문이 나가지고 KBS에서 아침마당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자고요. 근데 제가 방송 안 나가거든요. 왜 4, 5년 동안 일치 안 나가요. 왜냐면 나가 맨날 정치 얘기하는 거죠. 싸워 저런 얘기만 하라고 해서 일치 안 나가요. 다 끊어버렸는데. 아니 그 아침마당에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이 통곡물에 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리포트가 작년, 재작년인가? 3월 17일인가? 18일인가?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곡물 얘기를 해주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공유하고 있어요. 제발 라면 회사 사장님들 통밀 갖고 라면 좀 만들어주세요! 소리가 붙어있어요. 국수도, 신밀가루 말고, 통밀로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마트에 가면 통밀가루 팔아요? 팔죠? 여자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국수를 먹고 싶다, 뭐 우동을 끓여 먹고 싶다라고 하면 통밀국수를 사다 줘요. 그게 낫지. 신밀가루 100번 먹어봐야 여러분 살밖에 안 줘요. 이게 아주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참 못쓰게 만든 이 쥐약 같은 건지 이런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뭐냐? 좋다. 성공으로 먹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씹자는 말씀을 오늘 드릴 겁니다. 오늘 특히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통곡을 먹자. 왜 국물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 맨 마지막에 끝까지 씹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끝까지 씹는 게 언제까지 씹는 거냐? 죽을 때까지 씹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입에 한 숟갈 집어넣으면 끝까지 씹으라는 건데 알갱이 한 개 한 개가 박살날 때가 씹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씹기 명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씹는 것도 그냥 씹는 게 아니라 같이 명상을 하듯이 한 모금 할 때마다 그 의식하고 하잖아요.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나중에 신비적인 얘기를 해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주장을 해왔었는지 한번 신비적인 얘기를 해줄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게 있었나?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 산속에 도산이 앉아가지고 수련한다고 가운데 들고 앉아가지고 맨입에다 양양양양양 하고 침을 맞다고 삼켜를 때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도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제가 생각하면 정말 감동을 받은 게 참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는 걸 요약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통곡물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니까 저의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요? 제가 이 방송에는 전문 학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의식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 제가 연구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공통된 지식, 보편화된 지식이고 그것을 저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래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니까. 보세요. 제일 유명한 게 이 맥거번 리포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975년에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하고 죽었죠.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이 공동의장이 돼서 미국 상원에다가 영양문제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그래가 수백 명이 전문가들이 달라붙어가 2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주 1월 4일에 보고를 했는데 한 5,000페이지에 달한 이 리포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병의 원인은 식사가 원인인 식원병이다. 먹는 게 문제다.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인류는 이 현재 식습관을 바꾸냐는 게 나온다. 구체적으로 흰 밀가루를 주시거나 밀문화고 하는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통밀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한다 이 사람. 아주 심하게 썼어요. 그 친절하게 더 나가서 흰 쌀밥을 주시거나 벽신문화고 하는 아시아 사람들은 현미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한다 이 사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전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시면서 여러분 뭐 충격적일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신 얘기니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까지 진짜로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네? 그렇잖아요. 500식품이란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5가지 신식품을 먹지 마라. 이게 이제 흰설탕, 흰소금, 흰밀가루, 흰쌀, 흰조미료 이런 거 먹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미국 국립암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1994년에 마음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 48가지를 발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마늘이고 두 번째가 현미, 세 번째가 통밀. 물론 앞에 나열을 했다고 해서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만큼 중요할 수 있다고도 보여주는 거죠. 현미, 통밀.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마늘이라고 튀어나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신처라고 첫 번째 못하는 게 마늘이거든. 그게 암내원식품의 첫 번째인데 우리 한국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미국 모시제 의료전에 발표한 거 쫙 여러 가지가 이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그렇게 돈도 안 의료 얘기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돈 되겠어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암, 무슨 혈압, 심장 뇌졸 이런 것들이 모두에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9만 명의 여성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는데 식이섬유를 한 25g 이상 섭취하는데 이게 식이섬유가 이제 섬유가 많으니까 그걸 섭취하면 9g 이상 먹는 사람에서 이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률이 40% 낮아졌죠. 이런 식이에요. 그 밑에 뭐 뇌졸중의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연구들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는데 모든 나라 분들이 있어.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 분들만 몰라. 또 우리나라 학자를 이거 왜 안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화딱지근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영어를 하시는 아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미국 농무부에 들어오세요. 미국 농무부에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USDA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 자료가 돼 있습니다. 뭐냐? 홀그레인 리소스 이렇게 검색에 쳐보세요. 홀그레인 리소스 뭘 위한? 내셔널 스쿨 런치 그러니까 학교 점심 스쿨 브레이크퍼스트 학교 아침 식사 프로그램이면 통곡물 제거 이 자료가 딱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곡물이란 건 홀그레인 어떤 거다 뭐하고 섞여 있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가 돼야 통곡물을 쳐준다 쫙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화딱지가 난 건 이 미국의 농무부도 역시 교육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그만 학교에 대해서 지시명령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부 다 학교 급식을 통곡물을 바꾸는 지시명령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뭐 술, 담배도 다 금지를 못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여기 미국의 농림부 장관이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 매년 전 미국에서 3,000개 학교를 뽑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딱 검사를 해가지고 3,000개 학교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잘하는 금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 같은 거 포상을 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평생을 이제 청소년 운동을 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각종 인성의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 자신부터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야 통콩물 먹어라, 현미밥 먹어라, 통밀밥 먹어라 이런 걸 다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 왜냐? 몰랐으니까. 무식했으니까. 와 그걸 하고 나서 얼마나 가슴치만큼 좀 한숨이 나오는지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요새 통곡물 전도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현미밥 먹을 우리 애들에게도 제가 자식들한테도 키우는 거 한 숟갈도 안 먹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무식해도 무식한 게 아니다. 우리 정말 변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닌 이런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환장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오고 아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독일빵이 표지인데 오가닉 유기농 꿀 통곡물 빵. 아 독일 사람도 이런 빵 먹어. 네? 그 다음 거 보세요.
오가리, 어떻게 귀리 아니에요? 귀리 통곡물이라고. 오가리 귀리 빵. 독일 사람들이 이런 빵 먹어. 우리가 하얗게 너무 맛있게 생긴 자꾸 그런 빵을 먹잖아요. 이거 보세요. 100% 홀그레인. 그렇죠? 100%가 홀그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자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참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짓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2013년 3월달입니다. 이게 이 사실이 뭐냐면 지금도 저녁 4시 TV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뉴스라고 해서 여자 혼자 방송을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여자 혼자 진행하는데 변호사님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컴퓨터가 앉아 있으라고 연락을 왔어요. 제가 그랬죠. 서너 달 전에 뭐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가 서너 달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던 사람이 쭈글쭈글 앉아서 하겠냐고 내가 그랬지. 막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당선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떨어지려고 나왔던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매니페스토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이라는 뜻인데 이 정책 공약 가지고 싸우라 제발 치고 싸우고 왜 지역 감정이 선도하고 오지 말고 이제 그런 정치 개혁 운동을 한 7, 8년 그 전에 한 7, 8년 동안 했었어요. 대표로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범 보좌하고 나갔던 건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더 좋다고 좀 나와서 방송 좀 해달라고 그렇게 싸더라고. 그래서 또 한두 생각하다가 그때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그때 한 8개월 동안 방송을 했어요. 근데 8개월 후에 2013년 10월경에 우연히 체중을 재봤더니 5kg 풀었더라고요. 5kg 풀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술을 좀 빼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집사람하고 우리 스리랑카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호텔에 체중계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 봤거든? 그랬더니 4kg 빠졌어요. 아니 왜 5kg가 쪘다가 한 3, 4개월 후에 4kg 빠지나요? 이유가 뭘까요? 모르잖아. 제가 무식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 모르잖아. 그런데 이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불교나라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게 싱식 거기에 섬나라니까 싱싱한 야채, 채소들이 엄청 오르다고 그게 탐스럽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다가 갑자기 생각한 게 내가 저녁 5시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게 먹은 게 그게 문제인가?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는 저녁 5시쯤이면 뱃속이 어떠신가요? 출출하죠? 출출하죠. 그러니까 근데 생방송이 들어서 2시간 동안 버텨. 그것도 온갖 신경을 다 써.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요. 녹화방송은 수정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생방송은 나가버리면 그만이야. 인상 쓰고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신경이 얻어 그만이고. 그래서 이제 초긴장을 하고 하는데 너무 배가 축축하니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분명 매점에서 왕창 수고로빵, 크로와상, 초콜릿 왕창 사다가 실컷 먹고 그래. 속을 든든하게 하고 들어가서 2시간 정도 버틴 거예요. 그리고 방송 나가면 직구생활 또 뭐해? 또 밥 먹지. 와, 이래 했더니 체중이 5kg 팍 떨어졌어. 근데 방송 딱 끊고 3, 4개월 전에 4kg 빠져. 그래서 이 먹는 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책을 한 100여 권을 사다가 직구생활 공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영양학 의사가 쓴 책, 체육학 박사가 쓴 운동이가 책, 배를 책을 다 이 정도로 했어요. 제가 하도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고시 공부를 또 하냐고 그 나이에 제가 그 소리 들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게 딱 멈췄어요. 5시 먹으면 그게 문제다. 흰 쌀밥 이게 문제다. 흰 밀가루 빵 이게 문제다 라고 해서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방송을 싹 갈아붙여버리고 직구생들 싹 다 쳐버리고 빵은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빵을 통일빵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집에 통일빵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인터넷에 뒤져보면 통일빵을 만들어서 파는 데가 전국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건 주문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각고의 노력을 했더니 1년 동안 몇 킬로가 빠져요? 13kg가 빠져요. 저녁 10월, 11월 달쯤 되니까 그때 이제 11kg가 빠진, 13kg가 빠진다고 확인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달에는 14kg가 빠지겠죠. 그 다음 때는 15kg가 빠지겠죠. 이런 그런 기대가 들죠. 매달
1kg 빠지니까 한 번에 다 빠지는 게 아니라 13kg가 조금씩 빠지는데 그 다음 달에는 더 빠지겠지. 이런 이제 호기심이 이제 빠져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진짜 무릎을 딱 치고 그 다음 달에 안 빠져. 그 다음 달에도 안 빠져. 그 무릎을 딱 친 게 뭐냐? 야, 진짜 정주하시네 하나님. 이 한기 시다면 머리가 엄청 좋으신 분이다. 당신 같은 그만한 체구에는 이 체중이 맞다 이거예요. 맞죠? 저보다 저 체구가 크다고 해보세요. 그럼 체중이 더 나가야 되겠죠. 여기 딱. 그리고 그 체중이 10년이 지나도 오늘날과 똑같이 좋죠. 물론 부분적으로 이상하게 올라다는 놈이 있었겠지만 계속 있죠. 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참 정말 종주가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데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건강대회에서는 잠시가 있는데요. 여기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한 번씩 그 전문가들 초청해서 제가 인터뷰어가 돼가지고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인터뷰하고 막 하셨어요. 지금 요새 손도 씻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강의도 다니고 보세요. 강의 다 몇 개 사진 찍어가지고 요건 피부과 의사들한테 강의하는 거예요. 피부과 의사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검버섯이 생기고 지금 여기 레이저 쏘려고 정신을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나도 저기 검버섯 자국이 조금 힘이 있죠. 근데 이게 원래 검었는데 점점 허해지는 거야. 그리고 요 정도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미밥 먹여보세요. 현미밥 먹여보세요. 그러면 점점 이게 희미해집니다. 의사들한테 가서 그런 소리 꼭 보세요. 그리고 책 안 보면 뭐 가실 때 나름대로 이 책 여러분 책도 제가 만들어서 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오늘 기증하려고 이제 출판사에 보여준 게 있어요. 그리고 책도 한 번 이제 그게요. 박수 한번 이게 KBS에 아직까지 나왔다고 방송하는 장면이고요. 이건 내가 자는 사무소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인데. 집사람이 언제가 몇 년 전인가 네덜란드인가를 갔다 출장을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이런 걸 줬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먹는 빵이라고. 여러분 이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못생긴 빵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내가 장난삼아서 얼른 사진 찍어주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흰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흰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쌀 미음까지, 쌀 국수까지도, 쌀 과장까지도 한쪽 부처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알갱이를 보면 이 바깥에 이제 이게 빨갱이 그 안에 빨갱이 이게 쌀겹입니다. 쌀겹을 세 가지로 있는데 이 가운데 게 이게 흰쌀이에요. 이게 다 깎아내버린 게 바로 흰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깎은 거, 안 깎은 통쌀 그걸 먹어야 한다. 이 말씀 오늘 강조해서 드릴 거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가 이 픽들을 만들다 보니까 옛날 교회 조상 출현 시대를 미국을 했어도 청동기 시대가 좀 배를 잘 입다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흰쌀을 먹었을까요? 언제부터 술처럼 먹었을까요? 언제? 네? 언제? 이시조선 때? 또 다른 분이요.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흰쌀을 먹었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알게 돼요. 이게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전국에 정미소를 깔고 거기다 도전기계 돌리면서부터 나온 게 흰쌀이야. 그 전에는 정미소 있었어 없었어? 도전기계 있었어 없어? 없었잖아요. 이번에 내가 저기 넣고 빠고 무슨 키즈를 이렇게 하고 이 날리고 그래도 해먹게 반거든. 얘네는 다 현미야. 그 현미라는 말 자체도 일본 말이 우리 말이에요. 또 일본 말이야. 일본 놈들이 와서 딱 깎으면서 깎아낸 이거를 백리라고 하겠다. 백리란 말이 일본 말이에요. 그 전에 그건 다 현미야.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백리 현미라.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까지 살아와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지만 옛날에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찌컷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을 차별을 했나 봐. 보세요. 리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폐미, 창미, 시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까요? 아직 막 혼자 계실 거예요. 누가 이거 연구하셨겠어요? 한 분 많으십니다. 근데 시음이 말씀드려볼까요? 시음은 바친다. 왕에게 바치는 쌀이거든요. 시음이.
존경하는 여러분, 왕에게 바치는 쌀은 좀 더 많이 깎았을까요? 덜 깎았을까요? 많이 깎았죠. 그게 부드럽게. 이게 뭐냐? 많이 깎았죠. 그 많이 깎는 얘기는 빨리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와 빨리 죽으라는 얘기야. 그 얘기 딴 거 아니야. 그걸 모르고 많이 깎고 있는지 원래 부드러우니까. 왕에게 바치는 막 깎은 거야. 그게 시험이라는 게. 저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야, 저 무식해도 이렇게 제가 정미, 창미, 수문이야?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저거,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백미 먹었을까요? 현미 먹었을까요? 현미 먹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현미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현미, 요새 뭐 1분도 3분도 5분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가서 마트에 들려가 봤더니,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백미의 원주인데도 불구하고 마트에도 일반 5kg짜리, 10kg짜리 봉지에 뭐 현미, 3분도, 5분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의존도 뛰어서 먹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게 알게 됐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보세요. 여러분이 저 말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제가 믿을 말 합니까? 무식한 사람인데. 내가 분명 공부한 사람인데 정선이 공부한 사람인데 뭐 통공을 얘기해도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댁에 가서 시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 이번에 양쪽 접시 2개를 구하셔가지고 거기다 물을 따르세요. 이쪽에 현미, 이쪽에 백미를 보세요. 그래 한 일주만 보세요. 그러면 현미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싹이 나요. 어디서 나요? 아까 보신 맨 밑에 겨 거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 근데 백미는 어떻게 돼요? 썩어. 그래서 여러분이 둘을 다 확인하셔야 진짜 까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닥에다가 현미하고 백미를 뿌렸더니 참새는 이놈을 벌써 다 알아가지고 현미를 먼저 오는 거예요. 이 쥐 같은 녀석인가 봐도.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영양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영양분은 이게 다 일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이 다 일본 거 이거하고 이것도 일본 거고요. 그런데 하도 왔다 갔다 나서 농업진흥청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박사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현미하고 백미하고 비교한 영양분 비교평도 좀 만들어 놨냐? 안 물어요. 없대. 그거 왜 없냐? 그런 연구도 아무도 안 했잖아. 막 야단 없었어요. 이게 제가 그것을 자료 얻어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 2011년도에 표준식품 성분표량이 있는데 제8개정판에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현미의 영양분이 뭐다 이렇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백미의 영양분이 뭐다 이게 딱 나오고 있어요. 그걸 딱 단순히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식이섬유, 현미, 백미, 식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표현. 근데 이 표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적어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한 장소에서 똑같은 시기에 이 별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는 깎고 하나는 안 깎고 이래 비교되겠지.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현미, 일반적으로 백미, 영양분 따라오면 그냥 단순히 비교만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큰 추세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탄수화물 거의 비슷해요. 백미가 조금 더 높은데 많이 깎아버렸으니까. 근데 단백질 지질이 현미가 더 높아요. 식이섬유 3배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인철, 칼륨, 나트륨 좀 이런 이 무기질을 다 노란 글씨로 높은 거예요. 현미가 높아요. 백미. 비타민 B1, B2 이것들도 다 현미가 높아요. 이렇게 영양분으로 보여주라도 확실하게 높은데 왜 이거 다 깎아내버리고 먹냐고 무슨 싶어가.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각사 부분들 간단간단 얘기가 너무 20분밖에 안 넘어요. 간단간단히 넘어갈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기할 때 탄수화물은 현미를 먹으면 충분합니다. 그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단백질, 지질은 현미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백미에는 단백질도 붙잡고 지방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지방이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막 먹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이제 잘못된 거죠. 현미만 먹으면 반찬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영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미네랄 비타민을 봅시다.
비타민, 아까 비타민 B1, B2, 여러 가지 쫙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비타민 A하고 C 정도 없어요. 비타민 A, C는 김치 먹고, 이제 심치 먹고 쭉 하면 다 충분해요. 그리고 물이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많아요. 근데 이 배우에서는 쌀로 쌀에서 다 깎아낸 걸 가지고 이거 드시고 싶으십니까? 이거 아시게 된다면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식이섬유라는 게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이 섬유질이라는 게 현미에는 100배보다 3배나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라는 게 뭘 하는 건지도 저는 몰랐어요. 뭐 여자분들은 가정시간 좀 배우셨으면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것도 안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진짜 훌륭한 일을 하는 일이더라고요. 아세요? 우리가 이런 거 되게 씹으면 딱딱하죠. 그치고 이게 뭐냐면 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씹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 그렇죠? 침이 나오면 침 안에 뭐가 있어요? 아밀라이드 지구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뭐 씹기 시작하면 바로 배가 고파요? 바로 배가 불러요? 아니에요. 15분이나 20분 지나면 이게 뇌중추를 통해 뇌중추에 연락이 와가지고 배부르다 그만 먹으라고 숟가락 나라고 지게를 딱 내려온다고. 그게 한 15분 20분 지나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우리 군대에 가실 때 한 끼에 몇 번에 먹었습니까? 네? 3분 5분 안에 사탕 먹고 치웠거든. 그러면 배가 고프기도 안 고프겠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기도 안 고프겠어. 이게 보관 중추에까지 연결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맨날 건빵 먹고 다이어트 이 간식을 찾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식성의 몸에 들어가면 이 장 쓰레기를 배출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식이섬유. 그러니까 이제 채소, 과일 많이 드시는 이유도 거기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걸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끌고 나갈 때 그냥 나가느냐? 흡착을 해가는 수분은 흡착합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이 몸속에 들어가면 몸속에 있는 수분, 물기를 쫙 흡수를 해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변이 물르겠습니까? 딱딱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드시고 이제 한 가지 더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 딱 감고 한 달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 현미밥을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다 한다고 해보세요. 꼬박꼬박 현미밥을 드세요. 해보시면 한 달 후에 여러분 두 눈으로 내 몸뚱아리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뭘 보면 될까? 뭘 보면 될까? 또 변을 보십니다. 그 전까지는 뭐 화장실 가서 이 변을 보면 한 달 후에 그 전까지 또 뭐 딱딱하거나 뭐 시커멓거나 찔끔찔끔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물기가 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색깔도 느끼해지고 좀 그래지는 거야. 내 똥이 변하네? 내 변이 느껴져. 그럼 내 몸뚱아리가 변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 장이 이게 참 여러분 제가 아까 인사를 여러분 받았는데 저 얼굴 좀 하였죠? 얼굴 좀 하였죠? 그렇게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무슨 얼굴에 뭐 화장품을 바르겠으면 뭘 바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 좀 이쁘졌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말씀 안 하시는데 좀 훤해 보인다, 좀 맑아 보인다 이런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걸 전문가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장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장이 깨끗해지면 얼굴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요 요새 완전히 돌판이 돼가지고 얼굴 한 분 한 분 보시고 내 품평도 해줄 수 있어요. 해드릴까요? 선생님 얼굴 보고 또 선생님 얼굴에서 저거 뱃속이지 장속이지 뭐가 시커매요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땀을 얻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쁜 농약이나 과산 유해물질을 끌고 나가지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네? 여러분 제 나이가 몇이나 보시나요?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네? 60대요? 아이, 다 아시면서 거짓말 해봐요. 환갑이요? 환갑 진작이긴 했죠, 아저씨. 제가 지금 75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나이는 들지만 그렇게까지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늘 거예요. 맑아진다고 그럴까? 뭐, 혼해진다고 이렇게 인사를 듣는 걸 보면 내가 뭘 했는데 싶어요. 열심히 현미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더 이 시기적인 거 웃기는 게 아니라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요새 마이크로바이오메니가 들으셨죠? 우리 장 속에는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고, 중간균이 있대요. 그런데 유익균이 많아야 되겠어요? 유해균이 많아야 되겠어요? 유익균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게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쫙 먹으면 이 뱃속 싹 들어가가지고 그 유익균한테 막 맥힌대. 그래서 그 유익균이 막 들어간대. 그 유익균을 주워들고. 그럼 얼마나 감사한 존재냐고. 진짜 이럴 때 이제 교회니까 야매를 하거든 그래야 돼. 진짜로 식이섬유들 새로운 인식을 하는 거지. 근데 보세요. 현미밥을 넣으면, 흑고물 밥을 넣으면, 소화가 빨리 됩니까? 천천히 됩니까? 흰쌀밥은 부드럽게 해서 빨리 돼버리죠. 혈당이 팍 올라가요. 근데 현미밥은 천천히 올라간다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천천히 나올까? 빨리 나올까? 천천히 나오겠지?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서 혈당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혈당하고 인슐린의 그 역할이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을 떨어뜨린다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담즙산으로 바뀌면 그 담즙산을 흡수해 나가는 게 식이섬유예요. 잘 모르는데, 콜레스테롤이 담즙산으로 바뀌면 기다렸다가 담즙산을 끌고 나가는 식이섬유래. 그러니까 식이섬유 열심히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혈관 청소가 딱 돼. 혈관이 청소가 돼가지고 혈관이 피가 잘 돌아. 그럼 혈압이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뇨약, 무슨 콜레스테롤약, 무슨 혈압약 이런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약 드시면 다 끊으시고 이거 한 몇 달만 드셔보세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장을 못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쳐줬어요. 그냥 약 드시면 다 드세요. 실컷 드세요. 실컷 드시는데 대신에 현미밥은 무조건 하루 세끼 다 먹으세요. 그 아까 먹지 말아야 거 과장부시래 이런 거 힘비리라고 되면 진짜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여러분 좋아지는데, 여러분 이제 약 드신 분 아시겠습니까? 병원에 가셔서 석 달 만에 한 번씩, 여섯 달 만에 한 번씩 가셔가지고 왜 처방받아가지고 약 받고 계시잖아요. 그때 병원에 가보세요. 그 의사가 왜? 어떤 사람이 그때 의사가 이게 좋아졌네요. 왜요? 무슨 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양반이 있는데, 강주현 변호사 얘기 듣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강주현 변호사가 뭘 안 돼요? 모르지.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몸이 이렇게 변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까지 6개월 데려와서 이제 약 안 먹으셔도 됩니다. 한정 받아가지고. 대박이라고. 그게 굉장히. 이걸 먹을 때 씹기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씹기를 오래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현면은 딱딱하기 때문에 계속 잘 씹어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씹는 게 어디랄까 말인데,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최박 언제 교수인데 최박 박사가 현미밥을 꼬박꼬박 먹었어요. 한 달 먹었다니까.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나를 만났을 때, 변호사님 저는 한 달 먹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제가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주지. 그러다 보다 오늘 얘기 듣고 있었더니 자기 혼자 산책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물을 탁 쳐. 왜요? 그러더니 이유를 알았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이 교수들이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교수들하고 같이 구내식당에 간대. 그래가지고 같이 먹는데, 이해가세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간 서너 명의 다른 교수들은 한 3분 5분 만에 딱 받고 치운대. 근데 자기들 따라서 현미밥하고 탁탁 먹고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씹기를 안 했군요. 15분, 20분 넘겨놓고까지 꼭 씹기를 안 했군요. 제가 그 얘기는 못 만나서 못 들었는데, 이렇게 이 현미밥뿐만이 아니라 그 15분 이상, 20분 더 꼭 오래 씹어 먹는다는 것, 그만큼 중요해요. 왜 통곡을 현미를 이렇게 딱딱하게 내드리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느님께서, 종주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하게 내주시겠냐고, 먹기 사납게 씹어라. 이제 석달에 씹어라. 씹어야 네가 변한다. 명상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특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제가 못한 말이고 그런 얘기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파이터 킬리타를 얘기 많이 주셨는데 생겨서 휘틴산이 쌀는데 호랑이 감모리사 감모선들 뭐 여러 가지 이 많은 소문들이 다 갖고 있어요. 변명은 거의 없어요. 이건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중에 쌀이라고 쌀 교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는 이거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빨리 넘어가는데 그리고 이 폐비로 완전히 연수가 되려면 피가 알칼리즘을 마시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비교해보면 현재는 100번 먹어야 돼요. 신쌀 먹으면 100번 꺼내야 돼요. 한 숟갈도 먹어요. 저는 10년 가까이 정도만에 단 한 끼도 핀쌀 먹어요. 근데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현미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집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공천이 활동이 많으니까 나가면 회식 때 다 같이 가는데, 현미만 먹잖아. 그 쭈글쭈글 먹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실천하는 거 한 절반 정도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일 때 밥은 먹지 마. 반찬만 시켜 먹어라. 집에 와서 탄수화물 보충하고. 차라리 그게 낫지. 그 지워 먹으면 손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안 될 거고요. 제가 신설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고, 신길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시간이 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겠는데 저 마트에 가서 밀가루 사다가 집구석에 몇 달 동안 뒀어요. 써봐요, 안 써봐요? 안 써요? 그 안 쓰는 거 그거 열심히 드십니까? 그 자식이 왜 안 썼겠습니까? 방부제요. 이게 방부제가 틀림없는데 이게 뭐 국제적으로 해서 뭐 부두에서 뭐로 하여튼 큰 변명거리가 많아요. 뭐 방부제 넣지 않는다고 막 선전하는데 그걸 왜 안 쓰고 그러면 어디서 써야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르고 맨날 뒀다가 그거 가지고 또 국수 끓여 먹고 하는 거야. 아, 참,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미치게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자자분율은요, 자금률은 한 10%도 안 돼요. 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밀을 이렇게 좋아한다면 밀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근데 다 수입해오는데, 수입해오는 게 다 주머니에 조건이에요. 게다가 수입해오는 것도 다 깎어. 밀가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영양분도 쌀로 더 비싸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유기농 통곡물이 좋지 않냐라고 하죠. 뭐 유기농 무조건 좋죠. 왜 특히 얘기를 하냐면, 이것까지 깎아 내버리, 여기까지 있는데, 이게 속껍질이에요. 속껍질이라고 하더라도, 농약, 이런 것들 침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것에 가서 연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가, 침투하느냐, 어느 정도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럼 이제 5분도 정도 깎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미끼를 저거 그냥 먹어도, 아까 말씀드린 영양, 현미들은 영양 성분 중에는, 쌀에부터 시작해가서 영양성분은 유해물을 끌고 나가줄, 식이섬유 같은 건데 끌고 나가주는 역할도 한다. 근데 큰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왕이면 그냥 유기농 먹겠다고 하면 좋은 얘기죠. 이런 거에도 어쨌든 유기농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밥을 어떻게 뭘 할 거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쏘라기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현미만 가지고 밥을 하는 게 맛있다라고 하면 현미만 가지고 하세요. 아무도 야단 치는 사람 없어요. 네? 맵쌀, 근데 거기다 찹쌀을 좀 넣고 싶다라고 찹쌀 좀 넣으세요. 찰지게 먹고 싶으면.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난 그 보리를 꼭 넣고 싶다. 보리 넣지 마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깎은 보리를 아니고는 구할 수가 없어. 동보리를 구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동거 나라가 있어, 이거. 네? 제가 하도 이제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변호사님들 농수업 장관님 만나보라고 자꾸 해싸시고, 대통령들 만나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내가 만나면 못 나갈 사람이냐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 만나가서 1시간 동안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아예 이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수출을 해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야 통밀도 빵을 만들고, 현미 도정할 때도 참고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보리 같은, 밀은 이제 밀쌀, 요새 밀쌀이라고 해가지고,
밥할 때 밀쌀을 넣어서 먹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통밀쌀이에요. 그냥 밀쌀 안 됩니다. 통밀쌀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호밀, 이게 조리용 빵을 만드는 거고, 귀리가 요새 인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귀리가요, 앞에 70, 80%가 셰미나 백미는 탄수화물이 70, 80%라고 했는데, 귀리가 탄수화물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게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지방을, 탄수화물이 몸에 저장돼도 뭘 저장이 돼요? 지방을 저장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귀리가 탄수화물이 적어. 그러니까 살찌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여자분들 다이어트 할 때 다 귀리 먹고 나니까 귀리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도 뭐 귀리가 있으면 그냥 밥할 때 조금씩 넣어서 섞어 먹기도 하고. 기자고 피 같은 거, 이건 다 도정 자체는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 가끔 있을 때는 뭐 조금씩 넣을 때는 그냥 먹고, 그냥 있을 때는 넣어서 먹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는 통째로 먹는 거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수수, 메밀, 이게 뭐죠? 이게 시중에서 그냥 사면 대부분 깎은 거예요. 깎은 수수, 깎은 메밀, 깎은 이거. 그러니까 특별히 주문을 하면 이건 어떻게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 메밀에 물좀 넣고 싶다. 이런 거 같은 것도 좋아하는 메밀이 좋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넣어서 원하신 대로 몇 %씩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걸 입맛에 맞는. 또 집안 식구들도 남편 입맛이 다르고 아내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잘 상의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을 꼭 넣으시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의미의 콩인데, 콩에는 앞에 본 곡물과 좀 다른 그런 성분이 많이 있어요. 콩, 파, 녹두, 강낭콩, 완두콩, 서리태라든가 강낭콩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먹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특히 여기는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되게 뭐라고. 그래서 이 단백질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고기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단백질 근이 좀 부족해 있는 거니까 고기 먹어라. 단백질 보충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말에 그렇게 쉽게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란 게 뭐냐면 동물성, 그러니까 지방하고 단백질이 많잖아요. 고기에는. 지방 때문에 고기 먹는 사람은 없어. 지방성 물질이 아니고. 단백질만 먹었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거냐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거냐 분들은 다들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해요. 왜 그러냐? 동물성 단백질 말이죠. 이게 산성입니까? 알칼리성입니까?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알칼리성입니까? 산성입니까? 양알칼리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양알칼리성인데 산성이 밖에서 들어오면 오늘 어떻게 돼요? 내 몸은 비산성입니다. 이거 양알칼리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 안에 있는 다른 데 있는 알칼리성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 산성과 싸우고 그러죠. 알죠? 그 중화시킨다. 내 몸 안에 제일 많은 알칼리성이 뭡니까? 칼슘입니다. 그래서 내 뼈 안에 있는 칼슘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막 종화시켜요. 그럼 골다가 없죠. 그러니까 노인들 그렇지 않아도 뼈도 부실하고 한데 짜고 고기 먹으라고 하면 사이가 점점 부실해지고 그래야 한선상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단백질, 곡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단백질이 이제 몸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나가잖아요. 나갈 때 췌장, 신경 이런 데서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때 지나치게 동물성을 많이 먹으면 그게 펌프잖아요. 근데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나빠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지, 싸먹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하고 친해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 날짜 확인하기인데, 여러분 마트에 가서 현미 같은 거 사실 때, 이렇게 도정 날짜 지킨 거 아세요? 도정 날짜 딱 찍혀 있어요. 근데 그 도정 날짜가 정말 어려운 주문이었는데, 한 일주일 이내인가 사실이 제일 좋습니다. 한 달에 뭐 양보해서 한 달까지. 왜 그러냐면 이거 바로 쌀은 여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산소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산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산패가 되기 시작해요. 불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미를 보관하기 힘들어요. 현미채 많이 사다 놓지 마세요. 나 썩습니다. 부패가 되기. 이것 때문에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 식사를 하시고 싶으실 때는 마트에 찔끔찔끔 왔다 갔다 하세요. 저희 집에서 신문은 다 제가 합니다. 10kg짜리가 안 사요. 조금만
특별점 요거 사서 먹어 치우고 또 사, 먹어 치우고 또 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사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왜 저걸 깎았냐 하는 말을 추측해서 하는 말인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확인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 기베 편야에서 무슨 뭐 쌀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걸 실어 나가는데, 아니 이놈에 그냥 이놈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 다 써버린다 이거야. 진짜 현비를 가지고 가면 써버린다. 그래서 다 깎아가지고 버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상태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되게 전문가는 한 일주일 이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요즘 그 즉석도적인 게 한데 이해한 거 이렇게 해서 강남에서 저 즉석도적인 게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예 벼채를 사요. 벼채를 사가지고 집에서 즉석도적인 게 아니고 쫙쫙쫙쫙 도대기하고 나와. 그 일본도 사람들이 다 표시가 되는 얘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이렇게 유행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삼시세끼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 때 나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 근데 뭐 어떻게 먹냐 못하면 남자분들 여자분들 활동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저 도시락 반찬급도 아닙니까? 이런 그릇에다가 추가하면서 밥통 내놔가지고 써달라고 부탁도 안 해요. 밥 한 숟갈 떠가지고 이거 하나 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만났는데 사람들이 식당에 갈 거 아니에요? 중국집에 가고 한식집에 갈 거 아니에요? 가서 비빔밥 시켜. 비빔밥 시키는 거 뭐 짜장면 시켜. 그럼 나는 밥 먹을 때 내가 먹고. 밥 먹어. 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또 통곡을 시어리라고 해요. 시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누가 만들었다고 작년부터 난 이런 얘기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건 식사 대용이 중간에 참 이런 거는 한 끼도 안 빼고 철저하게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뚱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살도 빠지실 거고 얼굴이 시커멓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굴도 빠지실 거고 여러분 몸짱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대한민국이요. 점심때 나가면 허니만 얻어먹을 수도 없는 나라에 있는 나라. 아이씨. 어렵지 않으십니까? 공시생활 노무시는 와서 문제. 이거 몰랐을 때 이렇게 열어봤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힘죠. 이거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중에 작업법도 안 먹습니다. 그 힐싸는 것들이 그 다음 또 볼도 다 깎아버리고 안 쏘가. 제가 쏘지 마세요. 볼도 안 먹어. 다 깎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새 시중에 현미 누룽지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다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누룽지라도 끓여 먹자 이런 건데 그것도 속도나요. 자세히 보면 현미 20% 30% 해놓고 현미 누룽지. 저 100% 아니고 절대 안 하는 사람. 그런 얘기고요. 좀 시간이 있으면 5, 15 그렇게 하는 건데 두 번째 이게 오늘 식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음식을 아주 잘 식기를 씹어가지고 이게 음식이 불에 쪼개지면 침과 만나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침에는 아미노 효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소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식기가 입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입에 아무것도 없으시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좀 씹어보세요. 손을 머리통에 얹어보세요. 머리통이 안 움직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을지도 몰라요. 머리뼈가 돌덩어리 들어가야 이런 분들 안 움직이겠지. 다 움직여. 이게 왜? 씹기가 입만 주물주물하는 게 운동이 아니야. 뇌 운동. 뇌에 올라가서 대뇌 피부까지 해발하던 애들 다 자고. 그거 몰랐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뭐 근육도 쓰죠. 목이나 어깨 근육도 쓰죠. 여러분 입에서 씹을 이렇게 하면 입에서 침이 나오는데 동시에 여러분 뱃속에 있는 위에서 애기 나온다는 거 아셨어요? 보셨어요? 우리 도사님께서는 보시나요? 위에 애기 나오는 장에서 장 애기 나온다는 게 이게 뭐냐면 입에서 뭘 씹으면 야 이거 음식이 들어나고 원하 싶어 미치지 않아요. 엄청 똑똑해요.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위고 장이 엄청 똑똑해요. 이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외에 호르몬이나 효과나 호르몬이라든가 신진의 호르몬 같은 거 여러 가지 막 생기는 거예요. 집중을 잘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무식해 봤구나. 함부로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이 참 반성이 많이 돼요. 그런데 씹으면 말이죠. 심박수가 높아지니까 뇌에 혈류가 많이 나겠죠.
피가 뇌에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뇌 근육과 연결해서 뇌 기능 활성화시키고 하다못해 뇌 전두엽, 부정엽, 부두엽 이런 뇌뿐만이 아니고 대뇌피질만이 아니고 해마 이런 것들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이 해마라는 게 이제 단기 기억력을 주로 관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단기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 기억력이 좋다는 건 오늘 달달달 유행가지고 내일 시험 본다. 그럼 다 100점 맞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시를 막 합격하는 거지. 근데 한 달 있으면 다 잃어버려. 그거 무지개 아는 게 없어. 이게 단기 기억이 좋은 건데 이런 것들 대체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를 시키는데 이거 맨날 농땡이 치는 친구 이 해마와 자극들 학생들에게 식기 운동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해마와 자극 그리고 이제 뇌 전반에 여러 가지 특히 전두엽 같은 데 이런 걸 움직여가지고 성질이 좋아지고 쳤어요. 뇌파는 알파고로 야구 선수들이 마운드에 올라갈 때 뭘 씹어요? 가운 씹어요. 머리 그 건방진 분이잖아요. 저 옛날 태국 올 때 그랬어요. 박정호 선수 자식 건방진 가운 쪽 시킨다고. 야구 선수 다 공통된 지식이에요. 다 씹어.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노인들은 껌을 씹으라고. 왜? 시야를 잡아. 집중 운동을 쉽게 말하면 뇌를 자극하는. 그리고 여러분 화가 버럭게 나시면 얼굴이 벌개집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그때 꼭꼭 씹어오세요. 얼굴이 허해집니다. 쫙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 전신의 혈액 순환 운동을 시켜주는 게 바로 식기 운동입니다. 이게 저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근데 제가 이제 껌 씹는 것을 그냥 크게 공정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그 껌이라는 게 무슨 화학제 뭐 케미칼 있는 거야. 막 섞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지금 씹진 않는데 몇 달 전에가 무슨 독일의 천연껌이라고 하는 걸 누가 가져와서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거라면 그거 뭐야. 그 천연껌이가 그 식으로 잡아요. 싹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껌은 저게 한 정도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빵도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라면, 대한민국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인 선구야. 그래서 KF라고 해서 라면 등장 기원했어요. 근데 그 주표를 못 주고, 밥집을 평평하게 이렇게 막 잘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보면, 머리는 천재, 머리는 좋긴 좋은가? 그냥, 좋은 거 좋은 데 써야지. 나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격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병기 있잖아요. 욱하는 성. 이게 다 식기 성격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남편이 말을 안 듣거든. 이 식기 운동을 열심히 시켜보세요. 갑자기 성질이 좋아지고 욱하는 성질도 많이 줄어들고 놀라고 제가 성질 좋아서 보여줬는데 제 자신이 성질이 바뀌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아니 식기 식기 시작하면 오래 식으라는 건데 하루 종일 단둘이 앉아서 맨날 보던 그 음악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음악 지루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하루 여러 번 오래 했더니 제가 성질이 제가 이제 저는 검사 출신이고 집사람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누가 한마디 하면 한 주씩 치겠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거기서 한다. 거기서 한마디 반드시 먹고 가지. 또 요즘은 이제 저쪽에 한참 얘기하면 한 10마디 하면 이제 한마디. 또 반드시 오더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선거를 만들겠지만 모델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제가 이제 이 나이에도 사람이 되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병하는 성 이런 거 보시면 치아가 좋거나야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치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치매하고 함부로 뱉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치매 보배 같은 거예요. 아셨어요? 거기 아미라지 우주만 거기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손에다가 벌레가 물렸어요. 어떻게 하시죠? 여기에 바로 활성화시설 효소, 환경, 효소 이런 게 쫙 들어있던 라이ዞ레이션, 뉴시엔 이런 거 쫙 들어있던 그 침 안에 어마무시하게 호르몬들이 있어요. 파르틴이라는 노화방지 파르틴이라는. 그래서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게 침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 고맙게 생각해 존재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고치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사님 아시겠죠? 네? 이 집신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같은 말입니다.
집집보를 모은다는 거예요. 신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교나 이제 요가나 뭐 양생법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산속에서 도사 올라가가지고 방구장을 딱 명상을 앉죠. 그리고 손바닥을 또 하늘 올리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이나 진짜 딱딱딱딱. 그리고 생침이 생기겠죠. 바로 마시지 않고 세 번에 나오는 거야. 끝이야. 이번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앉아가지고 그냥 씹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명상이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고치법이에요. 고뇌 부식상을 치는 치아를 붙이는. 근데 이게 동작이 신을 모은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신이라는 게 있어요? 저 모르겠는데 이따 치더라도 저렇게 한다고 해서 신이만 모아주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딱딱 씹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주의 맑은 고기가 머리끝 백회죠. 백회를 싹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탁한 있는 것들을 손끝으로 장수로 꼬리로 다 빠져나가게 한다. 쉽게 이렇게 하면 쫙 들어왔어. 선생님, 우주에 맑은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 몰라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따가 치고 쫙 들어와서 나쁜 걸 다 끌고 나가준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 기도할 때도 이런 자세입니다. 불교에서도 뭐 참사를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건축법, 집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회제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연제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지법. 뭐 처음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동의보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가을에 딱 들어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저 입을 딱딱딱 좀 이렇게 치우치지 않냐? 그냥 혓바닥을 돌려 입안에서 나를 돌려 해가지고 침을 못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참 이런 걸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놀랍기 짝이에요. 지나치게 신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믿어야할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라는 게 바로 음양 조화로 생긴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약에서 여기 인맥이 있고 뒤에 동맥이 있다는 건데 이 동맥이 만난 데가 인맥. 그래서 여기서 인맥과 동맥, 음양이 만나가지고 입안에서 침이 생기는 거예요. 침이 장난이 아니라 침이 장난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가르쳐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들 있다는데 동의보감 이야기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인지법이 사람 장수의 필요거든요. 침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승화강이 이치래요. 수승화 물기운이 올라가고 불기운 내려오고 불기운 처음 내려오고 침이잖아요. 침이 물이잖아요. 물기운이잖아요. 물기운 처음 올라가고 수승화하고 더 나와서 단종까지. 저는 이제 사무차로 없애버리기가 15년 전이고 변호사 사무실 때가 취급하는 것도 15년 전인데 이게 맨날 전전하고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전철 앉아서 할 일 없어야지. 앉아가지고 그리고 좀 집중도 되고 명상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집중 명상이라는 말은 저희가 만든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 말을 한번 맞춰야 되겠네요. 쉽게 유래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밥 따로 반찬 따로. 이 얘기를 누가 만드는지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말인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소관을 마. 그럼 열심히 씹은 다음에 반찬만 따로 씹어. 반찬 씹는 동안에 밥 넣지 마. 아시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입에 밥을 넣잖아요. 밥을 씹는 동안에 숟가락을 내려요. 이게 두 번째 지침. 숟가락을 내려. 왜?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어떡하죠? 무슨 반찬 먹으니까 눈도 잘 찍어가지고 저거 씹고 저거 먹다 저거 ጭቅጭቅ거리잖아. 근데 왜 그걸 못하게? 반찬 맛이 있어 없어? 그거 먹으면 맛있잖아. 그냥 안 씹고 삼켜버려. 그래서 주먹을 버리라는 거야. 그 숟가락 내려놔. 그리고 밥만 씹어야 그래서 밥 다 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반찬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골라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밥을. 그럼 되게 제가 많이 씹은 받는 것이 뭐냐면 몇 번이나 씹어야 할 거냐는 문제예요. 100번이나 300번이나.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숫자를 말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밥을 한
구월 넣어서 심었어요. 심었을 때 맨 마지막에 알갱이 처음에 듬성 맨 마지막 알갱이 한두 개 남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심잖아요. 그 마지막 알갱이 한 개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심어야 돼. 이게 끝까지 심어. 그러면 앞에 보시는 그 씨는 거와 쏙껍질이 다 완전히 박살나겠죠. 그 새끼들까지 다 박살낸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심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입에서 침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저기 나오겠습니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밥이 뭐같이 되겠어요? 죽같이 됩니다. 죽같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탄수화물을 이제 많은 이제 밥을 먹으면 이번에 아미노아sid 효소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탄수화물이 다 닦는다. 당연히 다 닦는데 그게 입에서 아미노아sid 효소를 만든 뭘 바뀌어요? 뭘 바뀌어요? 내가당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엿당이라고 해요. 왜 엿당이라고 쓸까? 엿같이 맛있다고 해서. 제가 아침마다 그 김종원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그 엿같이 죽같이 될 때까지 씹고 엉덩이 내더라고요. 그거 뭔지 말이 맞다. 내가 다음에 써먹겠다고 했더니 엿같이 죽같이 될 때까지 씹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맛을 추구해. 엿같이 맛있으니까 현미밥을 먹으면 첫 번째 항의가 뭐냐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분들한테 요새 뭐 좋다고 해서 시켜 해주면 남편분들은 그냥 맛이 없다고 나보려고 해요. 애들도 그래. 왜? 왜 맛이 없냐? 안 씹어서 그래. 그 쫙 씹으면 나중에 그 오묘한 게 흰쌀밥이 달콤한 그런 맛이 아니라 아주 묵직한 깊이가 있는 맛이라고. 그런 맛있어요. 지금 흰쌀밥 먹으면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엿당으로 바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먹으려고 잘 씹다 보면 맨 마지막에 요만한 뇌 같은 게 재밌는 게 있어요. 강화. 뇌 잡혔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그거랑 딱 잡잖아요. 그거 성취감이 느껴. 내가 굳이 잘 씹었구나. 뇌까지 재밌어. 퀴즈를 해가지고 네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게 있을 거야. 와, 그래서 이제 고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안 씹은 사람이 손지급 판정이고요. 그렇죠? 현미가 소화가 안 된다는 거 내시 안 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 완전히 엿당같이 변한 다음에 삼키면 소장에서 편하겠죠. 근데 그쪽에 엿당같이 현미밥을 한 두세 번씩 넘겨버렸어. 그럼 완전히 엿당으로 안 바뀐 상태 방금 소장에 넘긴 거 아니에요? 그 소장에서 식인이 날까 안 날까? 아직 더 펌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씹은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네. 이게 씹기는 치아운동, 주가운동만 아니고 뇌운동이고 혈액운동이고 전신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운동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뭐 뒤에 무슨 뭐 자료가 시간 많은데 다 말씀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34분입니다. 선거에서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비대해질지 안 비대해질지 갑자기 딴지 같은 얘기를 들으셔서 배우실 텐데